우리는 모두 정해진 일정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귀환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옆에가 허전하니까 좀 네. 뭔가 이상해요. 네. 항상 계셨는데 누군가. 저는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예, 이렇게 또 오붓하게 예. 또 하고 또 저희끼리 또 얘기 많이 나누면은 또 이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또 네. 게스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좋은 책, 재밌는 책 갖고 왔잖아요. 네. 제일 핫한 책이죠, 우리가. 예. 예,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종합 순위 1등입니다. 네. 김영하 작가님의 네. 여행의 이유라는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 책이 딱 들어보면 네. 약간 외국 책처럼 굉장히 가볍고 여행 가서도 읽기 좋게 좀 의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표지는 조금 얌전한 느낌이 드는데 벗기면 굉장히 붉은 거의 형광에 가까운 빨간색의 또 얇은 표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게 그냥 하얀색 표지였다가 이 겉표지를 벗기니까 이거 뭐 핑크랑 주황이랑 섞인 색이죠. 네. 아무튼 눈에 확 들어와요. 네. 그래서 괜히 좀 소풍 가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표지 네. 디자인이었습니다. 약간 형광 별색을 쓰실 것 같고요. 김영하님의 네. 느낌이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네. 굉장히 바르고 그렇죠. 건실한 느낌이 드는데 속에는 약간 열정도 그렇고 네. 또 굉장히 암울하고 무거운 얘기까지 이상한 얘기까지도 그려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난번에도 오직 두 사람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 김영하 작가가 우리 알쓸신잡이나 이런 데서 봤던 진짜 착하고 모범생 예. 이미지인데 소설만큼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진짜 굉장한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암울했죠. 우울하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상하고 회개하고 잔인하고 네. 꿈도 희망도 없어. 야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네. 다 해내는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영하 산문 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여행의 이유에 네. 대한 질문을 왜 그렇게 작가님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여행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나요? 왜 여행 가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네. 예.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지난 여행들을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데를 여행 갔고 또 가서 또 뭘 했고 어떤 걸 느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게 됐는데 일단 오래전에 갔던 여행들은 기억이 안 나고 거의 다 잊혀졌고 네. 저는 주로 관광보다는 휴양지를 많이 갔었거든요. 네. 애 생긴 뒤로는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김영하 작가처럼 뭔가 관광을 다니면서 느끼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좀 결혼하기 전에라도 배낭여행을 한번 좀 혼자서 맞아. 갔다 왔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아. 저희는 좀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서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아내가 다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계획대로 뭔가 안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작가님처럼 뭔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도 이게 하나의 또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여행의 좋은 어떤 자세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보고 나니까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네, 6월에 갑니다. 어디 가요? 네, 저 다낭 갑니다. 베트남 다낭. 네. 양가 부모님 모시고 네. 효도 관광 비슷하게. 거기는 갑니다. 비자 필요 없어요? 네. 비자 필요 없어요. 비자. 네, 그러다가 또 출국날 바로 또 돌아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읽으신 분들 무슨 얘기 하나 아실 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적어 왔는데 네. 네. 우리 김영하 작가님 책 보다가 제가 글을 쓰니까 글이 너무 비루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비루함을 느낀다는 것도 저의 수준은 올라갔지만 이제 쓰는 수준과 읽는 수준이 네. 좀 다른 이 계리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며 음. 그래도 한번 써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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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행의 이유를 집어든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김영하여서일 것이다. 그가 소설을 잘 써서 매력적인 것인지 커다란 덩치에 들으면서 잠들고 싶은 좋은 목소리를 가져서인지
TV에서 본 달변과 여행을 즐기는 모습에 매료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여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다. 왜 여행을 할까? 왜 모두 여행을 꿈꿀까? 그가 30년간의 여행을 돌아보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보는 것 또한 함께 떠난 여행처럼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자신의 경험과 신화를 넘나들며 9개의 여행기를 조리한 그의 글은 풍성하고 맛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잘 썼는데 왜 엄청 잘 제가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제가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평점을 주면 예. 4.9점. 5점 만점에? 네. 네. 로사님의 요 감상 평점을 주면 5.5점. 5.5점. 네. 0.5점을 더 줬습니다. 팬들이 이 말을 싫어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칭찬하는 거. 네. 네. 파시형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읽고 집에 있더라고요. 마침 네네. 그래서 바로 읽고 네네. 너무 좋아갖고 페이스북에다가 남긴 글이 있어요. 남긴. 제가, 네. 제가 어떤 글 남기셨나요? 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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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 달째 종합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글솜씨네요. 그의 가장 큰 글쓰기 능력은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멋진 삶에 대한 매너, 무작정 따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족으로 1도 인쇄라서 좀 살짝 실망을 했는데 표지를 까봤더니 자극적인 색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파시형님 굉장히 디자인에 예민하신데요. 네. 종이 재질에 특히 네. 칼라와 이런 것들에 좀 왜냐면 이거 원가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너무 아끼시는 출판사들이 있어갖고요. 그 2도만 넣어도 또 포지 글 내용이 풍성해지는데 시각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 여행 가면 외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책 있잖아요. 같은 네. 책이어도 뭐 코스모스 같은 거는 우리는 양장에 막 그렇죠. 대단히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이 책은 좀 가볍게 인쇄된 게 좀 저는 어울렸어요. 그렇죠. 네. 이 텍스트만 있어도 충분한 책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 거의 스타시니까 셀럽이시니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김영하 작가님 그동안 쓰셨던 수첩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낭독도 해주시고 막 이벤트를 다양하게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림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여행 가서 여행 갈 때마다 노트를 하나 딱 아예 사세요. 그래서 거기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표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색연필 가져가서 색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행을 잘 즐기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문학 동네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와요. 네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 한번 또 재밌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찾아봐야겠네요.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여행의 태도, 자세가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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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하 작가님을 전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름은 알고 작품을 아는데 그분 얼굴이라 이런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를 통해서 봤는데 되게 재미있으세요 그분이 혼자서. 맞아요. 혼자서도 혼자 재밌게 다니시면서 항상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자기가 들어봤을 때 좀 생소한 단어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조금 네. 더 많은 관찰을 하시고 써뒀다가 나중에 뭐 써먹어야지 항상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하는 습관이 아마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말 수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뭐 모국어를 재료로 해서 한다 여기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리고 거기 또 드라마를 보면 그 프로를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습이라기 아니라 경험을 해보려고 하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타볼 거 있으면 꼭 타보고 먹을 거 있으면 꼭 먹어보고 그리고 꼭 생각을 정리해놓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왜 막 여행을 꼭 다 막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가끔은 그냥 누워서 쉬세요. 그리스 같은 데 가서 네. 다들 막 하나라도 더 보려고 막 돌아다닐 때 그냥 해먹 같은 데서 그냥 누워서 쉬세요 잠깐. 여기는 이렇게 즐기는 거다 이런 느낌. 네. 그런 모습 보면서 멋있다. 진짜 여성 팬들도 많으시고 네. 팬이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행하는 자세를 좀 다시 좀 생각해 보게 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남들 따라가는 루트대로 네. 짜여진 일정표대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갔던 그 코스 그대로 밟아서 갔다 왔는데 되게 좀 여행을 다양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막 의외의 적은 네. 요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또 되게 집중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여행의 진짜 재미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드림님께서 하시는 휴양도 좋은 여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휴양을 너무 좋아해요. 여행은 쉬러 가는 거지 뭐 관광은 이런 생각은 별로 맞아요. 없어서요. 네, 이건 뭐 김영하식 여행의 이유인 거고 네. 또 드리머식 또 여행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 또 다녀와서 또 좋은 얘기 또 나눠주세요. 네, 드리머 여행의 이유. 이 네. 책의 구성을 좀 얘기해 네, 주세요. 목차 네. 좀 얘기해 볼게요. 총 9개의 산문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추방과 멀미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어떤 여행의 특별함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 여행을 가는가, 여행을 왜 가는가에 대한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 습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직 현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어떤 여행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의 유전자 속에 이동의 본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여기에서 이제 알쓸신잡 그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자세로 여행을 했는지 본인이 그리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림자가 일종의 어떤 소속감, 정체성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느끼는 자기의 소속감과 정체성 같은 그런 감정들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 같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여기에서는 여행지에서 받은 어떤 환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순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바디의 여행.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는데 여행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노바디로서 여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여행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는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네. 네. 내용이 제목은 한 9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각 그 산문들이, 각 챕터들이. 되게 그래서 술술 잘 읽었어요. 네, 술술 그리고 잘 이렇게 읽히고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네. 끝까지 읽었어요. 약간. 한 번 읽었어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이 이 9개잖아요. 여기 나온 단어들이 그 챕터에 다 나와. 맞아요. 네, 이 문구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살을 막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이 여행 중에 에피소드는 되게 짧은데 이분이 워낙 박학다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그냥 뭐 영화나 뭐 이 철학이나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신화 그렇게 얘기도 푸는 게 있고. 능력인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밌게 구성이 돼 있고 네. 소설 보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네. 근데 첫 번째 에피소드 이게 발음 이상하지?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네. 진짜 재밌게 시작하잖아요. 추방과 멀미. 거의 네. 소설이에요. 네. 내용 두 가지가. 드라마로 네.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단편 드라마로. 어. 네. 이 사전 예약 선물을 하신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하셨대요.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님께서 첫 문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 노트. 사람들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를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네, 네. 모든 작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이 뭐 나에게 여행은 뭐 그때 뭐 2015년만 생각하면 그런 그 2015년대의 여행만 생각하면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노트가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약 판매 때. 근데 이제 이 여행의 이유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2005년 12월의 어느 날 나는 상하이 푸든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고 있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네. 네. 추방을 당해요. 여기서 어. 모르지 이제 끝에 여기서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추방을 네.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일단은 좀 저희 방송은 그 책 내용을 다 얘기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 책 읽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리 알아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예. 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이건 같아요. 뭐 어차피 소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이건. 음. 어차피 이제 이 문구라든지 이분이 느끼는 감정을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네. 다 알려들어도 책 읽으셔야 돼요. 네.
약간 저는 처음에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읽게 네.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글이 뭔가 제약이 걸려서 네. 김영하 작가인 걸 알고 저 사람은 입국시키면 안 돼 뭐 이런 것이었나 혹시? 네.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후반에 이제 네. 빛의 제국의 소설 때문인가 그게 남북한을 다 경험한 네네. 그런 그 주인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국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니까 네. 그래서 내가 추방 당한 건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죠. 아니었죠. 뭐였나요? 중국 비자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방을 당한 겁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김영하 작가 완전 여행의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어떻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베테랑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도 내가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추방 당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국에 안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또 에피소드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예. 아니 홍콩 같은 데는 비자 필요 없잖아요. 같은 중국인데도 아마 그래서 네. 이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그냥 될 대로 되라 갔다가 그냥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 읽고 나니까. 네네. 근데 전 여기서 되게 좀 뭐랄까 저의 생각을 좀 깨우치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계획대로 안 되면 그 짜증나는 상황들을 네. 이런 자세로 여행하는 게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추방이 당했는데 되게 긍정적이에요. 반가워하는 것 같은 느낌. 오예 컨텐츠 확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대목을 조금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여행에 치밀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행이 너무 순조로우면 나중에 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너무 고심하지 않는 편이다. 운 좋게 맛있으면 맛있어서 좋고 대실패를 하면 글로 쓰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아무거나 시켜버리는 내 버릇 때문에 피해를 보는 동행들도 없지 않았다. 한 번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리는 문학 행사에 갔다. 바르샤바 주재 한국 대사가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언제나처럼 단박에 메뉴를 정하고 메뉴판을 덮었다. 몇 명의 동료가 내가 시킨 메뉴를 따라 시켰고 나는 말렸다. 나 역시 폴란드는 처음이며 요리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최초의 선택을 고집한 분들이 계셨고 나와 그분들 모두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제의 요리를 절반 이상 남긴 채로 식사를 마쳐야만 했다. 그러니까 되게 쫓겨나는 상황인데 네. 뭐 어차피 뭐 대실패했어도 글로 쓰면 되지. 그리고 또 그런 예감을 또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세들도 되게 뭔가 좀 저를 깨우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 되게 신중하게 음식을 고르잖아요. 뭐 하나 선택해도 굉장히 신중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안전한 것만 선택하니까 특별한 경험은 또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보고 간 거야. 누군가가 경험한 걸 보고 가서 단순히 나도 똑같은 걸 그냥 먹었다일 뿐이고 맛있었네지. 그게 또 오랫도록 기억에 남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냐면 블로그가 지금은 조금 덜 핫하지만 네. 우리가 왜 블로그를 보고 그걸 본 경험을 그대로 하려고 사람들이 다 맞아요. 모여드는 거, 줄 서는 거. 그 되게 이상한 문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자가 올린 글이나 사진을 보고 그걸 그대로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거랑 다르면 싫어하고 그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딱 만약에 뭐 망고 빙수를 보고 뭐 호텔에서 파는 엄청 고급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망고 빙수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뭐 호텔에서 찍는 사진의 뷰까지도 다 똑같이 다시 찍어서 올리는 게 그게 이제 베스트 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못하러 그렇게 해야 하나?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 게 안전하잖아요. 안전빵.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갔는데 막 정말 너무 맛이 없었어. 배는 고픈데 남겼어. 기분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괜히
그런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할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좀 안전한 선택들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네.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해봤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나도 네. 트렌드에 맞춰서 해봤다. 음. 그래서 쉑쉑버거나 블루보틀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네. 그렇게까지 줄을 서야 하나? 그니까. 그게 계속되면은 그게 진짜 맛있어서 진짜 할만해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네. 줄을 안 서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 경험을 너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다 해본 거를 나도 했다. 뭐, 그거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의 김영하 작가님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을 분이다.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또 작품의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들에 대해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드림님께서 읽어주신 부분 이어서 읽으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은데 네. 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네. 밑에 부분인데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한 믿음 속에서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난 이상 여행자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맞춰 믿음을 바꿔가게 된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정신이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믿음에 집착한다면 여행은 재난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아마 김영하 작가가 여행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난 문구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하나의 팁인데 네. 진짜 외국 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리를 할 때 모르는 식당 갔을 때 메뉴 어떻게 정해요? 메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 메뉴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냥 최대한 일단은 글자를 모르면 그냥 레코멘드 해달라고 그렇지. 추천해달라고 음. 그분 서버에게 부탁을 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이렇게 옆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고 적어달라고 어. 적어. 막 그렇게도 하고, 어.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분들을 이렇게 실례지만 저쪽 테이블에 있는 저분이 먹는 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고 먹을 수 있겠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제가 참 여행을 재미없게 갔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요? 다 정해놓고 가요. 메뉴 정말? 메뉴까지. 진짜 재미없게 됐다. 메뉴까지 어떻게 정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떤 정보를 알아서? 식당에서 뭐 먹고 어. 어떤 식당에서 뭐 먹고 아침엔 뭐 먹고 아침은 뭐 거의 항상 호텔 조식이죠. 아. 네. 점심에는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거의 다 코스에 아. 넣고 음. 거의 그대로 했었어요. 어. 아니 뭐 그럼 근데 실패할 실패는 리가 안 해. 없죠. 당연히 검증을 하는 네, 데니까. 근데 근데 이런 재미가 사실 별로 거의 시뮬레이션 한 걸 그대로 실행하는 느낌이네요. 한 번은 어. 아내가 한 번 아팠어요. 어. 그래서 제가 뭔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하고 저만 둘이서 먹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들죠. 결국 찾아서 헤매다가 어. 사진 보고 아 이거 맛있겠다 싶은 거 그냥 그렇게 선택한 적은 있네요. 네. 네. 그렇게 음. 어떤 팁을 주시려고 했나요, 바시용님은? 아니요, 그냥 물어봤던 거였었고요. 대부분 네. 다 그렇게 하실 텐데 네. 진짜 정 모르겠으면은 가서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돼요. 추천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 집에 시그니처 메뉴 달라고 그러면 돼요. 제일 맛있어요, 진짜. 어. 이 책 보다가 또 느낀 건데 이 챕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영하 작가님이 그렇게 내가 잘 모르는 음식을 시킬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네, 여기 나와요. 대해서 또 일장에 나와요. 네. 설명해 준 게 있잖아요. 네네. 예, 메뉴판에 그냥 가장 위에 걸 고르든가 네. 아니면 뭐 닭 들어간 거 골라라. 네. 딱 들어간 거. 그게 제일 안전하다. 닭은 실패하지 않는다. 겉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네. 그걸 먹었을 때 그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닭고기가 나오니까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 추방 당한 거를 약간 이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너무 네. 좀 재밌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드리머야? 네.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블로그 어떤 블로그를 보고 그 블로그 그대로 해서 또 내가 똑같은 블로그를 쓴다면 네. 그걸 다른 사람이 읽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한번 이번 여행은 다음 여행은 도전해 보세요. 이미 다 계획이 짜 있어요. 그거로 약간 하면 되지. 근데 네. 여기는 휴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찾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계속 계획대로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되게 얼큰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비가 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튀김을 먹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약간 비 온 날에 좀 덜 어울리는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아닌데 나 지금 무드가 약간 다른데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 그냥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조금 근래 들어서는 음. 조금 메뉴도 좀 다양화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스페인 하숙 봐요? 스페인 하숙 예 봤어요. 지금 이제 한 해 남기고 있는데 총 이제 10일차 하는 거잖아요. 네. 숙작하는데 이번 주 9회차의 마지막에 그 유해진이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손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몇 명 올 줄 몰라.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그치. 예, 많이 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한 번은 많이 올 것 같아서 25인분을 준비했는데 아. 그날 딱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진짜 거짓말처럼. 어떻게 음식 어떻게요? 새벽에 한 명 온 거예요, 그것도. 근데 네. 그 남는 음식을 스태프들 다 줬어요. 스태프들은 스태프들이. 매일 스페인 그 빵 먹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 처음 먹어서.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티를 하고 끝났는데 한 5인분 준비한 날은 1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신없이 또 세레모니 해댄 거죠. 근데 힘들었긴 했는데 유해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래서 여행이라는 게 재밌는 것 같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다르니까 여행이 재밌는 것 같다. 딱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문예창작학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롯이라든지 여행기를 쓰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쓰는 법이나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첫 번째 추방과 멀미의 2번에 보면 네. 여행기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이러죠. 무엇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것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플롯이 나오는데 추구의 플롯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하와이에 가서 서핑을 배우고 올 거야라고 해서 이제 어떤 추구의 플롯이 외면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갖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와이에 가서 다른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네. 서핑을 하다가 뭐 다리는 다쳐서 정작 서핑을 못 하고 뭐 하와이의 어떤 뭐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놀란다거나 하와이의 석양이나 어떤 만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어떤 얘기를 듣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외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가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걸 얻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여행기 그리고 여행의 어떤 재밌는 부분 아니냐. 네. 그런 그리고 말씀. 그 드리머도 역시 뭔가 정말 메뉴까지 다 정해서 가는 여행이지만 네. 거기서 우리는 되게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았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진 않는지. 바라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라고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도 사실 뭐 할 거다 어디 갈 거다만 있지 그 안에서 그렇죠. 뭘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메뉴를 먹고 있는데 식당에 막 갑자기 뭐 기둥에 도마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서 막 아들이 옆에서 난리치고 막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가도 사실 되게 가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오거든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때문에 가는 거죠. 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여행이 자기 뭐 해외 여행을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뭐 해외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책을 읽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여행에 대한 생각이나 여행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기억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여행, 내가 해왔던 여행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드리머 얘기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출장 일하러. 예, 근데 르브르에 있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클라이언트랑 식사를 했어요. 와우.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물병을 바닥에 했는데 바닥이 대리석이었는데 물병을 이렇게 왜 뭘 빵을 뜯다가 이렇게 탁 쳤는데 물병이 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 이러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 알겠다. 사는 정리단 게 아니라. 정말 근데 다 드레스업하고 정말 레스토랑인데 근데 너무 부끄럽고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막내니까. 근데 저희 상사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좀 조심 좀 해라. 이러면서. 근데 정말 너무 당황했던. 근데 여기 처음에 읽다가 되게 놀라운 대목을 좀 봤는데 네. 과거에 1987년도에 뭐 여권 만들던 얘기 네.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뭐 50세 이상만 관광용 단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1989년에 이르러서야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그리고 뭐 일가족의 여권 신청도 제한을 받았고 뭐 군 미필자는 누가 신원 보증을 해줘야만 그게 여권이 나왔었다. 네. 그래요, 마시형님? 뭐야? 아니 나 지금 디스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세계 여행 자율화가 네. 얼마 안 된 이게 그럼요. 불과 한 30년 네. 전 얘기잖아요. 그게 아마 89년도, 90년도 그때 전후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갈 때 전후였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배낭여행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던 거였었고 말씀 어. 나온 대로 남자는 군대 안 갔다 오면 일단 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게 안 나오고 여권 자체가 안 나오니까. 네, 여권도 그렇고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보통 89년도 전후로 해서 공산권 사회들이 이렇게 민주화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쪽 공산권 같은 경우는 아예 못 갔었고 간다로도 되게 제한적이었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통장에다 걸어놔요. 어우, 진짜. 왜냐면 안 들어오면 그 앞서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이라든지 비자를 안 내주는 거죠. 그랬던 거죠. 여기 추방과 멀미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건데 하나는 내가 2005년에 중국의 푸둥 공항에서 추방됐다. 요거 네. 하나 에피소드랑 그다음에 내 생애 첫 해외 여행 이제 그 재벌 기업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채택돼서 보내준 중국으로의 첫 여행이 두 가지 큰 이렇게 줄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도 여기서도 김영하님이 중국에 그 여권을 내고 갈 때 보증인인가요? 보증인을 서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돌아오지 않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세워놓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게 막 되게 세계 정세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런 것들도 되게 30년의 여행을 적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놀랍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네. 그런 국가였다는 거는 대략적으로는 이제 했는데 실제로 막 이런 경험담이 녹여져 있는 걸 처음 봤다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 되게 태어난 지 좀 됐으면서 왜 이렇게 아니, 놀라워? 그 시점에 여행을 안 갔으니까 네. 뭐 8살, 9살 때니까. 약간 관심이 없었구나.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쟤는 미국에 갔다 왔대. 미국은 어딜까? 아. 근데 외국에 가기 되게 어렵다는데 저 나라에는 어떻게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확 풀렸지 굉장히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외에 다녀오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친구 한 녀석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그렇게 엄청 대단한 일처럼 의수되더라고요. 아, 가기 힘든 상황에서 갔다 온 거구나. 물론 당시에 해외여행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했지만 딱히 관심 없었어. 그치? 그랬구나. 그랬구나.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네, 그러니까. 부자였을 거야 그 친구. 네, 친구들보다. 갑자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이제 재벌 기업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겠다. 운동권 학생들을 데려다가 네. 운동하지 마라. 사회주의 국가도 약간 경제 체제가 바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준 거죠. 네, 네. 무료로. 그래서 그 김영하 작가의 첫 여행은 이런 중국 여행인데 정말 실제로 가보니까 그 어디죠? 상하이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서 영어로 얘기를 한참 하게 돼요. 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학생들은 미국을 동경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막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막 가졌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뭐 안기부에서도 오고 또 경찰서에서도 오시는 분 중에 안 형사. 네, 안 형사님. 이분이 약간 인생을 또 김영하 작가의 인생을 바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영사랑 좀 친해지게 되고 안영사도 김영하 작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네. 호감이라기보다는 이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계기도 되게 사소한 네, 걸로 사진 찍어줬을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친해진 느낌으로 이제 나왔는데 김영하 작가가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안 형사님이 먼저 알려주십니다. 도망가거나 어떤 네.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무사히 좀 그 대학원도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입학도 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돼요. 안영사를 알게 된 것이. 지금의 김영하 작가님을 탄생시킨 건 안영사님의 공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가게 된 공짜 여행을 예.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귀띔을 해줌으로써 또 나중에 이제 수배되고 그 가정이 잘 풀려나올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준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잖아요. 네. 네. 인생을 바꾼 여행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그런 경험들이 내가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크게 열어줬다는 생각도 네. 많이 들고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김영하 작가도 중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 유학생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완전 깨닫고 시각을 좀 바꿔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바뀐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뭐냐면 네. 뉴욕에 가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다 막 엄청 세련된 사람들이 막 전 패션에 예민하니까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굉장히 다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고 그 금요일 밤 정도 됐을 때 정말 드레스를 입는 드레스업을 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막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막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뉴욕은 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드라마 속의 현실과 내가 그 실제로 만난 세상이 다르구나. 전 뉴욕 하면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좀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좋은 쪽으로 깨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깨졌구나. 근데 한국에 오는 그런 분들도 드라마 보고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정말 예쁜 사람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줄 아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패션에 대한 상향 평준화가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핫한 그런 그 지역들에 가면은 근데 그런 외국인들도 실망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전보다 송중기고 뭐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막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송혜교고 옷 입고 그럴 막 줄 다닐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창으로 보는 거니까 딱 그만큼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뒤 배경 부분들은 안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그 나라들에 대한 예상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해외를 간 게 미국 시카고였어요. 신혼여행을 글로 갔어요. 와. 시카고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네. 왜 글로 가는지 저도 친척이 모르겠어요. 있으셨나요? 맞습니다. 네. 맞춰버렸네. 네. 아내한테는 아주 지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죄를 지은 거였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댁으로 간 거잖아요. 신혼여행을.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러셨어요? 제 친척이었는데 원래 이제 제가 로마의 휴일을 너무 좋아해서 예. 오드리 헵번 나온 영화가 있는데 로마로 가기로 결혼할 때는 약속을 해놓고 안 갔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다른 나라 가는 건 용기가 안 나서 아는 사람이 있는 그냥 시카고로 이민을 가셨던 이모님이 계셔서 갔었는데 저는 미국에 시카고에 딱 내린 순간 거기 케네디 공항인데 정말 잘 사는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파트가 없어요. 다 네. 그냥 단독이잖아요. 그쵸. 뒤에 그냥 백야드 있고 잔디밭 있고 수영장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중산층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그냥 그때 2001년도였었는데 조금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외국 분들 중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신 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은 이게 이제 그 전주 같은 데 가면 이제 한 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먹어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런 지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하고 어딜 갔었냐면은 그 마이클 조단이 시카고 불주잖아요. 네. 예. 그 마이클 조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 이제 그 랍스타 집이 있어요. 되게 밥친스라고 하는 아이도 기억해. 하도 인상 깊게 담아서 예. 거기 가서 그 가지 요리를 먹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어요. 근데 걔네들이 훨씬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식전빵이 나오고 식전 샐러드가 나오고 저는 이렇게 메인 요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배가 이미 난 터질 대로 터졌는데 메인 요리는 아직 가재가 안 나온 거야. 코스로. 네, 근데 그것도 1인당 한 마리씩 나와요, 그게. 랍스터가요? 네. 그리고 또 후식 또 나오잖아, 디저트 이거. 자기들이 훨씬 많이 먹으면서 우리한테 많이 먹는다고.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막 여행 갔다 와서 와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현실 같은 걸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살짝 놀랬던 게 일본 갔다 와서 좀 놀랬던 게 사실 제가 일본에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약간 뭐랄까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얍사반 인간들 뭐 이런 살짝 이런 느낌을 없지 않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맞아.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냥 제가
길에서 이렇게 서갖고 잠깐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게 우왕좌왕하는 게 딱 느껴졌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뭐 문제 있냐고. 어느 나라 말로? 오키나라 그냥 영어로 이렇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들 뭐지?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밤길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또 편의점 들어갔다 왔는데 되게 친절하게 또 문 밖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또 길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 보고 되게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깔끔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리고 되게 깨끗했고 그런 것도 놀랐고. 네. 네. 이 챕터 1 갖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그만해야겠다. 너무 많이 얘기했다 우리. 한 챕터 갖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네요. 네. 네. 각자 여행했던 얘기들 뭐 느꼈던 네. 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화제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지금 한 달째 1등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냥 네. 주변 분들하고 같이 책 읽고 네. 그냥 본인이 겪었던 여행 얘기들 네. 그냥 가볍게 나눠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의외성인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한번 나누면 네, 좋을 것 저희도 같습니다. 경험이 다 다르고 각자 경험 얘기 들어보니까 또 되게 재밌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들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2부에서는 네. 그 김영하 작가님 책 얘기 조금 더 네.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으로 돌아가다, 네. 노바디, 썸바디의 네, 여행. 노바디 저 재밌었어요. 네, 이런 얘기들 조금 더 나눌 테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책은 네. 네. 홍춘홍님이 나오십니다. 이것도 엄청 잘 나가고 있는. 네. 지금 2등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행의 이유가 1등이고요. 네. 2등이 홍춘학 박사님의 돈의 역사예요. 네. 저희가 네. 지금 핫한 책 2권을 연속으로 네. 하게 됐네요. 저희가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네. 됐네요. 네. 네. 뭐 베스트셀러만 막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출판사님들 뭐 광고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다독다독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2부도 꼭 들어주시고 유튜브에도 놀러 오세요. 네, 여행의 1편은 여기서 근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왜냐면 홍철 박사님 책이 처음에 네. 순위가 낮았었는데 저희 방송 나오기로 한 다음부터 순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님들 많이 고려해 주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